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황등역이 국제화물철도역 최종 입지로 적합하다는 전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 황등역의 국제화물철도역 건립 규모별로 나눈 4가지 시나리오 모두 경제성이 편익대 비용이 1 이상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개안은 편익대 비용이 6.8이나 됐습니다. 군산 청암산 생태체험센터가 착공 일주일 만에 공사가 멈춘 채 넉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4억 원의 예산을 쓴 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한 부지 이전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도 못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전주와 완주 2, 3면에 이어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폐쇄 방침이 유지되는 등 강화된 1.5단계로 그나마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다소 숨통을 열게 됐습니다. 군산의 한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한 무료 무인 푸드를 운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하루에 3, 40명씩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황등역이 국제화물철도역 최종 입지로 적합하다는 전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황등역을 국제화물철도역으로 만들었을 때 경제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제화물철도역 건립 규모별로 나눈 4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했더니 가장 높은 편익 비용이 6.8이나 됐습니다. 최종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익산 황등역입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용역 결과에서 동이산역을 제치고 저격지로 확정된 곳입니다. 황등역은 전라선과 호남선 등 3개 철도 노선과 연계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세관과 검역시설 건립, 화물 적치 공간 등 14,000여 제곱미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황등역이 가장 기존 호남선 축 위에 있고 대야선과 전라선, 호남선 다 아우르는 지역들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입지가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에 있어 중요한 척도인 경제성은 어떨까? 황등역을 국제화물철도역으로 확장 개발하는 규모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가 분석됐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역사 건축과 진입도로 신설, 하역장비 구축, 세관 및 검역시설 건립 등 국제화물철도역으로서의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화물 처리 집적화 면적을 포함한 전체 규모를 28,000여 제곱미터부터 6,400여 제곱미터까지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건립 사업비는 541억 9천만 원에서 663억 8천만 원까지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사업비를 투입해 황등역을 국제화물철도역으로 탈바꿈시키면 2030년 기준 연간 컨테이너 화물 운임은 해상 운송과 비교했을 때 최대 234억 원, 시간적 비용은 68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연간 최대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6만 6천여 TEU까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를 국토부의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등에 적용하면 최종 편입 비용값은 4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6.8에서 최소 1.64로 나왔습니다. 기준치인 1.0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까지 용역안을 최종 수립해 국제철도 중심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대응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철도나 유라시아 철도 연결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측에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국제철도 대비해서 황등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편 전문 용역에서는 생산 파급 효과 2,004억, 연간 고용 유발 250명으로 예측된 국제 농기자재 유통단지를 황등역 유후부지에 구축하는 활용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한율 익산시장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4차 계획안에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의회 우려에 대해 LH의 수탁 협상 신청서를 공개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익산시가 공개한 LH의 수탁 협상 신청서에는 470억 원의 신청사 건립 비용을 선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재원 조달 등에 있어 익산시의회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18년 국토부와 LH, 익산시의 업무 협약이 체결된 후 기본계획 수립과 행안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고 지난해 12월 LH의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심사를 통해 LH가 수탁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익산 부송 4지구 택지 개발이 오는 8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학교 부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등 개발 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7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8월 착공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부송 4지구의 전체 세대수는 1,671세대로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악취 관리를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악취 상황실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인 익산악취 24를 가동해 악취 발생 상황과 민원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원인이 되는 사업장을 추적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심야 시간대 악취 유발 야간 조업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악취 측정 차량 순찰도 실시합니다. 군산시가 26억 원을 들여 짓기로 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가 착공 일주일 만에 공사를 멈추고 넉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비와 기반 공사로 4억 원의 예산을 쓴 상태에서 주민들이 바로 옆 부지로 옮겨달라 하면서 중단한 건데요.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회 공유재산 동의마저 얻지 못하면서 사업이 아예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국비와 도비 20억 원을 포함해 26억 원으로 청암산 아래 배수장을 허물고 생태체험센터로 만들어 오는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바닥 기초공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공사가 멈췄습니다. 건물 안은 공사를 하다 말면서 바닥은 파헤쳐져 있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대가 높은 바로 옆 예수도과 관사부지로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중단된 겁니다. 생태체험센터를 하면서 군산 호수를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센터가 위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설계 용역과 배전 설비 이설 공사 등으로 4억 원가량을 쓴 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건축 허가까지 취소했습니다. 옮기면 지금까지 설계 용역과 다시 새 줄로 해야 돼요. 3억 9천 들어갔어요. 날라가죠. 특히 관사부지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동의안마저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생태체험센터는 무산된 상황. 시의회는 이미 주민 의견을 거쳐 추진한 사업이고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부지 이전을 내세우며 사업을 중단한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올해 말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 등 16억 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있지만요. 사업이 올해 진행이 안 되면은 고비랑 준특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비로 받아야 돼. 군산시는 현재 부지의 지키려 한 센터는 건축 허가가 취소되고 이전 부지는 시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 생태체험장을 대신할 사업을 다시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낭비에 무산 위기에 처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군산시의 황당한 사업 추진에 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 개발청의 공유수면 실시 계획서 승인에 따라 지난 23일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 사업은 1,451억 원을 들여 오식도동 공유수면에 100메가와트 규모로 발전시설을 짓고
연간 3만 6천 가구가 쓸 수 있는 131기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사업비의 일부를 주민 참여 채권 방식으로 조달하고 채권에 투자한 주민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군산 비행장 주변 군 소음 피해 보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국방부는 비행장 인근 2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지난달 2차 소음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국방부는 측정 결과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증을 거친 후 올해 말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음도가 80베클 이상일 경우에는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주민들은 소송 제기 없이 한 달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역화폐의 불법 환전인 이른바 상품권강의 처벌 규정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불법 환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 환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에 젠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비용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최근 전국 지자체 상품권 수요 증가로 행안부의 국비 지원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101억 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군산 축구장 조성 14억 원과 금강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6억 원, 승하원 신축 사업 10억 원 등도 건의했습니다.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룡동 인공암장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의회 상임위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소룡동 인공암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군산시는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 새 운영자를 모집할 방침입니다. 인공암반은 최고의 시설을 갖췄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활용이 떨어져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소룡동 인공암장은 지난 2003년 4억 원을 들여 높이 15m 규모의 경기용 시설로 조성됐습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한 사람당 50만 원의 핀셋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군산시 문화예술과 또는 군산예총 사무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전주와 완주 이서면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했습니다. 대신 공공시설 폐쇄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 강화된 1.5단계인데요. 2단계 적용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았던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소 숨통을 열게 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25일 밤 9시를 기해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릿수로 감소하고 도내 감염 재생산지수가 25일 기준 0.52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만 밤 10시부터 다음 달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됩니다. 종교활동 참석 가능 인원은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30%까지 확대됐습니다. 강화된 1.5단계에서는 그간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 5종, 노래 연습장, 음식점, 카페 등 중점 관리 시설과 실내 체육 시설, 목욕장 업 등 일반 관리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모두 해제됩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방역과 확산 차단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화된 1.5단계를 적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와 국민생활관, 하멸스포츠센터, 야외공원, 체육시설 등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폐쇄 조치가 유지됐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휴관이 유지됩니다. 시립도서관과 보석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도 그대로 연장됐습니다. 강화된 1.5단계의 적용기간도 통상적으로 2주가 아닌 일주일로 줄였습니다. 다음 달 2일 24시까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다면 곧바로 2단계로 격상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수칙 강화 필요시에는 즉시 2단계로 재격상할 방침입니다. 장기간 계속된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한 지역 소상공인들. 감염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할 것 같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하루 새 익산 2명 등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888명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에서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365명이 됐습니다. 군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50명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 지역 자가격리자는 304명으로 줄었고 군산은 16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0.52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입니다. 지역 발생 469명, 해외 유입 3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엿새 만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1만 9,38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4명이 늘어 1,817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업소 16곳과 이용자 40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5일부터 열흘 동안 군산과 익산 등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군의 유흥 단란주점과 노래방,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적발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과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사례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업소 5곳에서 이용자 40명이 적발됐고 출입명부 미작성 업소 7곳 등입니다. 보호관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에 조폭 행세하며 후배를 괴롭히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10대 A군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군은 남은 보호관찰 기간인 2년 1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한 끼 식사를 돕는 무인 푸드가 군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군산 나운동에 있는 늘사랑교회 테라스에는 냉장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에는 교회에서 직접 만든 빵과 라면, 각종 반찬 등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무인 푸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보면 빵 같은 거, 근데 그건 좀 하나씩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 해놨구나 하고 제가 여기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려요. 여기 이런 것도 구경도 하고 보기도 하고 깔끔히 자리해서. 지난해 11월 군산 나운삼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공유 냉장고가 설치된 후 민간에서 무인 푸드가 운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해가지고 물론 뭐 이게 큰 이웃한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라도 이웃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또 힘이 되는 그런 일이 뭐가 없을까 해서 무인 푸드 나눔을 하게 됐어요. 지난 3일 문을 연 나눔 냉장고는 하루 평균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눔 냉장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자영업자와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기부하고 있어 교회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거나 식재료를 사는 부담도 덜었습니다.
하지만 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19로 위생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아침 음식물의 위생 상태와 소비 기한 등을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처리합니다. 6시까지인데 물건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그냥 가져가시도록 놔두고 이제 저녁에나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진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그다음에 음식으로 적절치 않은 것들은 저희들이 다 수거해서 폐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에 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무인푸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민들의 온정을 나누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수학 수업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2곳을 운영한 후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똑똑 수학 탐험대인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분석 처방과 맞춤형 개별 학습을 통해 저학년 초등생의 수학교육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교과 수업을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만 확보되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원격과 등교 학습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5월부터 초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귀농귀촌인 멘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컨설팅 사업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지 5년 이상인 선배 농업인 30명을 장목별, 지역별로 선정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초보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돕게 할 예정입니다. 멘토 역할을 수행할 농업인과 상담을 원하는 귀농귀촌인은 익산시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부터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문화가 있는 날과 더불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왕국리 유적 전시관과 마한 박물관에서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며 28일에는 모현, 마동 등의 시립도서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책이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펑키 온라인 콘서트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희탁 도의원이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을 연 지 8년이 된 무주 태권도원은 민간 투자 유치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의 민간 유치 대상 부지는 13만 3천 제곱미터로 가족 휴양시설을 비롯해 레포츠 시설과 한방케어센터, 체류형 힐링센터 등이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도내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2018년 90건에서 2019년 128건, 지난해에는 114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촬영 영상물은 디지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인 한부모 가족도 한 달에 10만 원씩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 가족도 자녀 나이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 비흥, 격포항을 이용하는 여객선과 선박을 위해 주요 방파제 등대 6기의 광력을 증강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해수청은 오늘 군산항 등지 상가와 숙박시설의 조명으로 인해 어민들이 방파제 등대 식별을 어려워해 등대 밝기를 기존 16km에서 20k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해수청은 오는 6월 말까지 방파제 등대 광력 증강을 마칠 계획입니다.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도내에서 외국인 소유 토지는 846만 제곱미터로
지난 2016년 이후 4년 동안 18.6%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소유 토지는 14만 제곱미터로 같은 기간 47.3% 급증했습니다.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4년 전 96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125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제10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 연임됐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운영위원회와 중앙회 이사회를 열고 김동수 회장의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전북공동모금회 회장에 선임된 이후 3년 동안 연간 모금액을 137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김 회장은 군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군산도시가스 대표이사, 동우 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는 군산 청소년 예술제가 다음 달 8일 군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군산예총은 이번 예술제는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작년과 달리 객석 422개를 확보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소년 예술제에서는 기존보다 야외 체험활동 행사를 축소하는 대신 관악합주와 창작무용 등 청소년 예술 공연과 함께 밴드 초청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천선란 작가의 1000개의 파랑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청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계정동 지역협의체가 길성 캔버스와 유신기업상, 계정화원 3개소를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0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